2022년 격동의 한 해였지만 2023년 역시 2022년의 연장선상에서 많은 문제들이 현재 진행형이며 새로운 문제들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찾아왔으며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주제에 대해 뒤늦게나마 설명드리고 관련 도서들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지난 영상은 2022년을 기반으로 2023년을 예측하는 도서들을 소개해드리는 영상이었습니다. 2022년의 핵심 사건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고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탈냉전에서 신냉전으로의 국제사회의 시대적 전환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행동으로 새로운 기회를 잡거나 혹은 손실을 막고 위험을 피할 수 있을까요? 저는 2023 세계대전망과 그레이트 리세션 2023년 경제전망을 읽고 신냉전에서 새롭게 수혜를 얻을 분야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야는 바로 인도였습니다. 인도는 드디어 세계 1위의 인구 대국이 되었으며 특히 인구 구조상으로도 젊은 인구가 많은 미래지향적인 인구 대국으로 인구적 측면에서 중국보다 좋은 조건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인구 배당, 인구 보너스가 예측이 됩니다. 또 인도는 독립 이후 꾸준히 비동맹 외교 노선을 유지하며 미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 사이에서 철저히 자국 중심의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와 함께 브릭스의 일원이지만 중국과 국경 분쟁이 있고 미국이 주도하는 쿼드의 참가국입니다. 동시에 미국과 서방의 대러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러시아와의 무역으로 많은 실리를 챙기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리를 챙기는 외교 승자 같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박쥐처럼 보이기도 하는 위험한 처신 같기도 합니다. 이런 인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인도가 정말 세간에서 흔히 말하는 것처럼 포스트 차이나가 되어 새로운 황금의 이머징 마켓이 될지 아니면 일부 신중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 발전적인 미래를 달성하지는 못할지 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이고 모든 한국인들에게요. 해외 투자는 모든 한국인에게 필수적인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인도와 중국의 인구 구조를 비교하며 인도의 인구 구조에 대해 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사실 인구 구조로 다른 나라를 평가할 상황이 아니죠. 한국의 미래 경제를 생각한다면 해외 투자는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아무튼 이런 이유로 인도에 대한 책을 찾아보고 읽었습니다. 그러나 인도에 대해 참고할 만한 투자 도서는 많지 않았습니다. 국내에 출판된 대부분의 인도 관련 도서는 철학, 종교가 많았고 그 다음에 역사였습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분야의 도서도 적은 편이었습니다. 물론 중국과 비교해서요. 과거의 중국 열풍에 출판된 중국 경제, 중국 투자 관련 도서들의 양을 생각해보면 정리된 도서의 형태로 정보가 없는 편입니다. 그 와중에 두 가지 책을 찾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책들은 투자와 경제에 대한 책이지만 인도만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한 책은 아니었습니다. 지정학적 알파, 그리고 인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주식 투자 가이드북 이 두 권의 책을 이번에 소개해드립니다. 특히 두 책의 의견이 서로 상반되다는 점에서 이 영상을 보시고 두 책을 모두 읽으실 독자분은 균형된 정보를 제공받을 것입니다. 먼저 지정학적 알파입니다. 이 책의 저자 마르코 파픽은 매우 독특한 사람입니다. 그는 과거 동구권의 유고슬라비아에서 태어난 세르비아인으로 정치학을 전공한 박사이면서 미국 투자업계에서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제목처럼 지정학을 다룹니다. 투자적 관점에서요. 인도에 대한 이야기는 이 책에서 지정학의 투자에 대한 활용 사례로 다뤄질 뿐 책 전체의 서술 주제나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점을 감안하고도 이 책은 읽을 가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책에서는 지정학조차도 독점적 주제가 아닙니다. 이 책은 정치학 전반을 다룹니다. 파픽은 국가 혹은 정권이 처한 물질적이고 실존적인 상황, 즉 질나 경제적 상황, 헌법, 정치 권력의 구조, 그리고 대다수 대중의 성향 등이 정치인 혹은 권력자 개인의 믿음이나 성향보다 정치적 사건에서 더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투자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정치적, 지정학적 사건을 예측할 때에도 주인공처럼 주목받는 정치인들이 아니라
국가의 실제적 상황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 책은 대중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다른 주장과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알려줍니다. 지정학적 알파는 인도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는 긍정적인 점보다는 부정적인 점들을 더 많이 언급되며 투자에는 신중해야 하고 문제점들 개선되지 않는다면 과감한 투자에 나서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논조입니다. 다음은 인도, 그리고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주식 투자 가이드북입니다. 제목이 너무 길기에 이후로는 인도 투자 가이드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 바랍니다. 이 책은 한국인 펀드 매니저가 쓴 책으로 인도와 동남아시아 투자의 개론서입니다. 역시 인도만을 다룬 책은 아니고요. 그러나 인도가 가장 앞서 나오는 만큼 분량도 가장 많습니다. 이 책은 7개 국가의 아주 간략한 개론서이자 증권시장, 주식시장의 특징과 주요 기업들에 대한 개론서입니다. 쪽집게 투자 비법을 공유한다거나 하는 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점이 더 신뢰성이 같습니다. 투자의 영역에서 쪽집게 강사를 자칭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사실 그중 사기꾼 혹은 잠깐의 반짝 행운아들도 많으니까요. 어쨌든 이 책에서는 해외 투자, 특히 신흥국 해외 투자에서는 환손실을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한 인도 증시의 주요 지수와 거래소를 소개하고 업종 비중과 시가총액 상위권 기업들에 대해서도 소개해줍니다. 인도의 주요 지수는 센섹스와 니프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센섹스가 지수 포함 종목 수가 더 적으며 그 해당 종목들은 니프티 50에 포함이 됩니다. 제가 아는 인도 지수 투자 ETF는 모두 다 니프티를 기초 지수로 하는 ETF들이었습니다. 미국 상장 ETF도 국내 상장 ETF도요. 또 지수 투자가 아니라 미국 증시에 상장된 개별 인도 기업 종목들도 있고 이 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두 책의 인도에 관한 관점을 비교해보면 지정학적 알파는 투자 유보 및 관찰을, 인도 투자 가이드북은 환차손을 감안하면서 인도 지수에 투자하는 것은 괜찮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에 더 동의하시나요? 책을 직접 읽어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만 2017년부터 지금까지 6년 동안 인도 지수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ETF들은 그 가격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물론 등락이 있고 또 그동안 올랐다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오른다는 보장이 되어주진 않습니다. 물론 더 오를 수도 있고 또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투자 결정은 각자의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며 따라서 저는 책을 소개해드릴 뿐 그 이상의 권고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최근 국내에서도 인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도와 관련된 다큐멘터리, 유튜브 영상들도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자산 운용사들의 인도 지수 투자 ETF들도 작년 2023년에 신규 상장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인도 투자가 관심을 받는 느낌입니다. 인도는 새로운 부의 기회가 될까요? 아니면 함정이 될까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는 제가 소개해드린 두 책을 직접 읽어보시면서 각자의 판단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인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책을 발견하면 또 소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과 도서 정보 공유에 큰 동력이 됩니다. 지식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그날이 오길 바라며 감사합니다.